여러분,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 자녀 걱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돈 걱정입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언제 큰 병이 날지 모르고,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니까 돈이 바닥날까봐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비슷한 수입, 비슷한 연금을 받으시는데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더 많이 받으시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돈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습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자기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걸 숫자로 정확히 아시는 분들과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은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막연히 알면 막연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불안보다 숫자가 훨씬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전직 교사, 표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에 항상 돈이 불안하셨대요.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늘 조마조마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딸의 권유로 가계부를 써보셨는데 딱 한 달을 쓰고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쓰지도 않는 정기 구독 서비스 3개, 가끔 사는 것 같았는데 모이면 꽤 되는 간식비,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소액 결제들. 이것들을 정리했더니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절약됐대요. 아끼느라 절약된 게 아니라 쓰는 것도 몰랐던 돈을 찾아낸 겁니다. 표씨가 그러셨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로 새는지 몰랐던 거였어요. 알고 나니까 불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알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 고정 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나가는 돈들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 서비스, 관리비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 지금도 꼭 필요한가요? 혹시 중복되는 보장이 있지는 않나요? 가입해놓고 잊어버린 정기 구독은 없나요? 쓰지도 않는 헬스장 회원권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매달 쓸 필요가 없는 돈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모이면 결코 작지 않아요. 특히 보험은 60대에 한번 꼭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장은 부족한데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거나 반대로 이미 국가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에 중복 가입되어 있거나 68세 전직 회사원 엄씨는 재무 상담을 받고 나서 보험을 정리하셨는데 매달 꽤 많은 금액이 절약됐대요. 그 돈으로 매달 여행 적금을 부으신다고 해요. 6개월에 한 번 고정 지출 목록을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오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 충동 소비 대신 기다리는 소비를 합니다. 이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롭거나 심심할 때 쇼핑을 하거나 TV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자녀나 손주에게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들은 그 순간엔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 보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쌓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딱 사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흘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고 그 사이에 마음이 식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인데 효과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충동 구매의 대부분은 그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지루함, 외로움, 기분 전환 욕구. 사흘이 지나면 그 감정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사지 마세요. 사흘만 기다려보세요. 그 사흘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돈을 아껴야 할 것 같은데 건강에 돈을 쓰라니요. 그런데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지출이 의료비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예방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드는 비용과 검진을 안 받다가 병이 커진 뒤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좋은 재료로 밥을 잘 해먹는 데 드는 비용과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에 조금 더 쓰는 것이 나중에 훨씬 큰 지출을 막는다는 걸 알거든요. 69세 박 씨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건강 관련 비용으로 씁니다. 정기검진, 영양제, 수영장 회원권. 주변에서 그 돈이 아깝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이게 가장 싼 보험이에요. 나중에 아프면 이것보다 10배, 20배가 드는데 지금 쓰는 게 훨씬 싸죠. 건강에 투자하는 것을 지출로 보지 마세요. 이건 미래의 큰 지출을 막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자녀에게 쓰는 돈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 돈이 새는 큰 통로 중 하나가 자녀에게 쓰는 돈입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노후 자금을 위협할 만큼 자녀에게 쓰고 있다면 그건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결국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조금 덜 돕는 것이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는 방법이에요.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쓰는 돈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내가 편하게 줄 수 있는 금액, 주고 나서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 그 선을 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엔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한계를 알아야 자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습관, 작은 즐거움으로 큰 소비를 대체합니다.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60대 이후에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고급 외식, 명품 구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도 이런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참아온 보상 심리 때문이거든요. 평생 아끼고 살았으니 이제 좀 써도 되지 않겠냐는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큰 소비가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이 밀려와요.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작은 것들에서 진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커피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 오래된 산책길 대신 새로운 동네를 걸어보는 것, 도서관에서 평소에 안 읽던 분야의 책을 빌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잘 찾는 사람은 큰 소비 없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큰 소비 한 번보다 작은 즐거움 30번이 훨씬 긴 행복을 줍니다. 7번째 습관,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6가지는 모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60대 이후에 돈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안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된다.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괜찮다. 그런데 그 얼마가 채워져도 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2억이 있으면 3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돈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되 불안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74세 전직 자영업자 허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는데 꽤 크게 실패를 하셨어요. 모아둔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60대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을 만나면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 번 다 잃고 나서 알았어요. 돈이 없어도 하루는 온다는 걸. 밥은 먹게 되더라고요. 걷는 것도 공짜고 하늘 보는 것도 공짜고 친구 만나는 것도 공짜잖아요.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공포를 잃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은 있는 만큼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요.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기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건가요? 진짜로 그 금액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여러분의 오늘을 인질로 잡게 두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불안은 가볍게. 이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 앞에서 작아집니다. 고정 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새는 돈을 찾아내세요. 충동 소비 대신 사흘을 기다립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진짜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건강 투자가 미래의 큰 지출을 막습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작은 즐거움으로 큰 소비를 대체합니다. 작은 기쁨 30번이 큰 소비 1번보다 오래 갑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불안은 가볍게. 지금 가진 것으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으실 겁니다. 가계부를 펼치셔도 되고 고정 지출 목록을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 사고 싶었던 것 하나를 사흘 뒤로 미뤄보셔도 됩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넉넉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